네, 어닝스 리비전입니다. 오늘도 유명관 애널리스트 함께하겠습니다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자, 한 주간 뭐 눈에 띄는 변화 있었는지 일단 큰 틀에서 정리를 좀 하고 네. 시작할까요? 아마 지난주에 이제 미국의 이익 모멘텀이 좀 개선이 됐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네. 이번 주에도 미국의 이익 전망치가 지난주보다 좀 더 개선이 되면서 선진국의 이익 모멘텀 개선을 좀 이끌었습니다. 그래서 네. 선진국의 12개월 선행 EPS 변화율은 뭐 한 달 전 대비해서 0.5% 상향 조정이 됐고요. 신흥국은 뭐 선진국 정도는 아니지만 그래도 하향 조정 폭을 계속 축소를 하고 있는 그런 네.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. 선진국은 위로 올라간 상황에서 오름폭이 조금 더 커졌고 신흥국은 올라가지 못했습니다만 하향 조정의 폭이 이제 좀 많이 줄어들어 있는 네. 상황인 거고 미국 이야기하셨습니다만 국가별로 어떤 국가들이 이런 흐름을 주도하고 있는지 좀 쪼개서 볼까요? 네, 일단 미국하고 일본이 여전히 선진국의 이익 모멘텀 개선을 좀 주도를 하고 있습니다. 미국은 0.9%, 일본은 1.2% 상향 조정이 한 달 전 대비해서 이루어졌고요. 그리고 신흥국 내에서는 그러니까 중국이 계속 마이너스 이익 전망치 변화율을 기록을 했다가 네. 이번 주에 아주 소폭이지만 그래도 플러스 상향 전환을 했다라는 게 눈에 띄는 변화이고, 그리고 인도랑 인도네시아도 오랜만에 좀 상향 조정 폭이 좀 커진 그런 모습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. 알겠습니다. 선진국은 이제 뭐 미국, 일본이 확실히 좀 끌고 가고 있는 게 보이고 신흥국은 그래도 좀 고르게 네. 올라오고 있는 게 눈에 보이네요. 이 흐름이 조금 더 확대된다면 신흥국도 돌아설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가 일단 되는 모습입니다. 자, 그러면 업종별로 흐름을 좀 살펴보도록 할 텐데 일단 선진국부터 확인해 볼까요? 네, 선진국의 이익 모멘텀 그 업종별로는 사실 한 두 달 정도 좀 계속 비슷한 상황입니다. 그러게요. 네, 그래서 경기 소비재랑 커뮤니케이션 서비스, 유틸리티, 산업재 이렇게 이익 전망치가 상향 조정이 됐고요. 뭐 소재, 헬스케어 그리고 필수소비재, 에너지, IT는 이익 모멘텀이 상대적으로 좀 부진한 모습입니다. 네. 근데 에너지 섹터가 사실은 가장 최하위에 있었다가 조금씩 올라오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고요. 소재 업종은 이게 뭐 화학이나 철강 업종이 들어가 있을 것 같은데 네. 좀 이익 전망치가 가장 좀 부진한 업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에너지 소재 업종의 신흥국에서의 분위기와 선진국에서의 분위기가 사실 조금 다른 모습이 있었는데 네. 이번 주 그림을 보니까 신흥국도 사실 좀 비슷한 것 네. 같긴 해요. 두 달, 세 달 전에는 이 에너지 업종의 이익 전망치가 가장 안 좋았지만 네. 선진국, 신흥국 모두 이 하향 조정폭이 조금씩 축소가 되는 그런 모습을 좀 보이고 있고요. 선진국과 마찬가지로 신흥국 내에서도 이제 경기 소비재가 가장 뭐 좋습니다. 네. 여기 안에는 뭐 최근에 가장 이슈가 되고 있는 뭐 화장품, 뭐 의류, 뭐 자동차도 포함이 되어 있고요. 네. 이런 소비 쪽의 이익 모멘텀이 좋은 상황이다. 그리고 유틸리티, 그리고 최근에 금리가 좀 계속 오르면서 네. 금융업종의 이익 전망치가 신흥국도 좀 상향 조정이 됐습니다. 선진국과 마찬가지로 소재 업종은 계속 부진한 그런 모습을 좀 보이고 있고요. 자, 그럼 이제 한국으로 넘어와서 분위기 조금 더 세분화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은 뭐 이익 전망치의 변화와 주가의 상관관계를 바탕으로 현재 시장의 분위기가 어떠한지에 대한 파악을 먼저 해볼 텐데 어떻게 읽고 계세요? 조금씩 그래도 이익에 대한 좀 주가 반영을 하고 있는 분위기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. 왼쪽 하단에 제가 이제 반도체, 유틸리티, 디스플레이를 좀 적어놨는데, 적자 확대. 네, 이게 2분기 실적 발표 이후에 추정치가 사실은 한 번 더 내려오게 되면서 네. 주가가 좀 부진한 그런 모습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. 아무리 좀 좋은 모멘텀들이 있더라도 실적이 좀 뒷받침되는 기업들하고 하향 조정되는 기업들의 차이가 좀 나고 있는 상황이고요. 그리고 상대적으로 이 자동차 정도를 제외하고는 이익 전망치가 좋은 업종들은 전부 다 주가가 사실 좋았습니다. 네, 네. 보시면 증권, 보험, 은행, 음식료, 통신 서비스. 통신 같은 경우에도 방어주의 성격을 띠고 필수소비재도 방어주의 성격을 띠지만 2분기가 둘 다 실적이 좋았습니다. 그래서 이익 전망치가 좀 상향 조정이 되면서 주가도 상대적으로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고, 그리고 왼쪽 상단 봐주시면은 유통, 호텔, 레저, 화장품 우리가 전부 다 이제 중국 관련 그런 네, 기업군이라고 네.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그래서 현재 주식시장은 이익이 좋은 업종이나 혹은 뭐, 중국 관련 이벤트처럼 이렇게 기업들의 실적이 좀 큰 폭으로 개선될 수 있는 그런 네. 이슈들이 있는
업종들이 상대적으로 좋은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뭐 그렇게 본다면 주가는 지금은 이익을 좀 반영하고 있는 구간이다라고 이해를 해야 하겠네요. 자, 그럼 이제 요게 이야기됐던 것들 자세히 좀 살펴보도록 하고요. 그에 앞서서 전반적인 우리나라 시장의 이익 동향부터 좀 체크하고 넘어가죠. 이익 전망치는 사실 계속 정체되어 있는 모습이에요. 네. 24년도 실적이 살짝 올라오긴 했지만 23년도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는 2분기 실적 시즌이 지나면서도 크게 변화하지 않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. 뭐 일주일 동안 0.3% 정도 하향 조정이 좀 진행이 됐습니다. 3분기 실적이 한 번 더 내려온 상황인데요. 네. 49조 원 정도 지금 뭐 기록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지만 뭐 6월 말부터 이제 전반적으로 하향 조정이 지속되고 있는데 아마도 저희 생각에는 계속 뭐 3분기 발표 전까지는 이러한 흐름이 지속이 될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. 지금 요 정도 레벨이 하향의 끝이 아닐 수 네, 있다. 맞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이익에 대해서 좀 주가 민감도가 점점 높아질 수는 있는 거죠. 네. 그렇기 때문에 이제 좋은 것들만 따로 추려서 시장이 볼 네. 가능성이 조금 더 높아졌다라는 이야기인 거고, 그러면 어떤 것들이 좋고 어떤 것들이 그렇지 못한지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죠. 일단 업종별로 줄을 좀 세워볼까요? 네, 일단 좋은 업종은 많이 없었습니다, 어. 이번 주에. 그래서 통신, 보험, 자동차 정도일 것 네. 같고요. 안 좋은 업종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러네요. 네, 반도체, 상사 자본재, 조선기계, 증권화학, 뭐 건강관리, IT 하드웨어처럼 전반적으로 시장의 이익 모멘텀은 뭐 좋지 않다라고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따로따로 좀 봐야 할 네. 것 같습니다. 일단 그러면 이익도 그리고 주가도 괜찮았던 통신 서비스 업종부터 좀 확인해 볼까요? 네, 굉장히 재미없는 이제 업종이다라고 그렇죠. 볼 수 있지만 네. 뭐 장점은 일단 주가의 변동성이 크지 않다는 것도 장점이고 맞아요. 그리고 배당도 높다라는 게 장점입니다. 그리고 2분기 실적 발표 이후에 어쨌든 이익 모멘텀이 개선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어서 지금 변동성 큰 시장에는 좀 대안이 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저도 좀 하고 있어요. 네. 좀 안정적인 섹터라고 이제 많이 생각하고 네. 있고, 그게 이제 말씀하신 대로 사실 좀 재미없는 섹터다라는 인식이 있긴 합니다만, 시장의 변동성이 커지는 구간에서는 하나의 안전판 역할을 네. 해줄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뭐 그걸 지금의 시장도 반영하고 있다라고 이해해야 할 것 같습니다. 자, 그럼 이제 바로 이익 변화 하위 업종으로 네. 좀 넘어가서 여러 가지 체크해봐야 할 것 같아요. 일단은 반도체 업종이 다시 아래쪽 끝으로 내려왔어요. 네,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2분기 실적 발표 이후에 이제 중소형주들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삼성전자랑 하이닉스의 발주가 적다 보니까 네. 안 좋을 수밖에 없는데 그렇죠. 실제 그런 것들이 반영이 좀 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뭐 삼성전자나 하이닉스의 실적 회복 경로를 옆에 있는 중소형주도 좀 따라갈 것으로 좀 보고 있어요. 그래서 뭐 당장의 이익 변화 하위 업종으로 분류를 했지만 네, 네. 뭐 3분기나 4분기까지 가서는 그래도 좀 개선이 되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. 일단은 당장은 사실 감산이라는 부분에 있어서의 영향을 피할 수 없기 때문에 악화된 실적을 보여주고 있고, 때문에 추정치도 좀 하향이 됐습니다만 이제 앞단에 가고 있는 것들이 개선되는 것을 이쪽도 따라갈 네. 수밖에 없을 거다라는 관점에서 이 하향의 추세가 지속될 것이다라고 우려의 시선만 갖고 볼 필요는 없겠다. 라는 이야기를 주신 것 같고요. 두 번째 이익 변화 하위 업종은 반도체 다음으로 하향 조정의 폭이 컸던 상사 자본재 업종이에요. 네, 상사 자본재 업종은 뭐 조금 턴어라운드랑은 분위기가 다른 것이 일단 뭐 추정치의 추이 자체가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. 그래서 뭐 19.6조 원 정도 23년도 영업이 기대가 되고 있는데 일단 SK, 한국항공우주, 하나시스템, 뭐 한화, CJ 사실 좋은 업종들이 좀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그러네요. 같아요. 네, 그리고 지주사가 좀 많아서 보통 이렇게 좀 실적 다 끝난 다음에 이익의 변화가 좀 많은 섹터 중에 하나니까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고 네. 다음은 이제 화학 업종입니다. 화학도 참 계속 안 네. 좋아요. 뭐 계속 말씀드리는 부분은 이게 이익의 바닥을 잡는다라는 거는 주가의 바닥 찾는 것만큼 어려운 네. 사실 일이에요. 그래서 여전히 저희는 좀 이런 소재 업종을 보수적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. 그래서 요거는 이번 주에는 뭐 금호석유, 네. SKC, 대한유와 이러한 섹터 기업들이 좀 네. 추정치 하향 조정폭이 컸고요. 뭐 당분간 크게 모멘텀이 있지 않는 이상은 네. 좀 재미없는 섹터가 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. 종목으로 보더라도 업종으로 보더라도 아직은 바닥에 대한 기대를 갖고 가기는 좀 섣부른
네. 생각이 든다라는 이야기이고요. 다음은 헬스케어 업종이에요. 사실 뭐 숫자가 주가를 반영하지는 않는다라는 이야기를 저희가 늘상 하고 있기는 합니다만 실적의 흐름도 썩 좋진 않아요. 네, 그래서 뭐 합병 이슈가 좀 있지만 어쨌든 셀트리온 헬스케어의 이점 망치는 좋진 않습니다. 네. 그리고 뭐 SK 바이오팜이나 한미약품도 좋진 않아요. 뭐 한미약품 같은 경우에 최근에 이제 비만 관련해서 네. 이슈가 되면 주가가 좋은 모습이지만 실적 전망치는 좀 하향 조정이 됐습니다. 그러네요. 반면에 뭐 유한양행이나 휴젤 같은 기업들은 이 전망치가 소폭 상향 조정이 됐고요. 그래서 뭐 실적으로 움직이는 업종은 아니기 때문에 네. 다른 업종들보다 뭐 이러한 차트가 크게 중요하진 않겠지만 그래도 뭐 유한양행이나 휴젤 같은 기업들은 이익이 괜찮기 때문에 저희가 조금 더 안정적으로 접근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알겠습니다. 좀 좋은 종목들도 있다라는 네. 걸 개별적으로 좀 보자라는 관점에서 이야기 주셨고요. 마지막은 최근에 가장 뭐 이제 이슈 모멘텀상 관심이 큰 업종이라고 봐야 할 것 같아요. 화장품 의류 업종인데 이번 주는 이익 변화 하위 업종 네. 아래쪽에 좀 속해 있네요. 네, 뭐 그러니까 소폭 하향 조정되긴 했습니다. 뭐 휠라홀딩스의 영향이 좀 컸고요. 그러네요. 근데 앞에서 이제 왼쪽의 차트를 봐주시면 화학이랑 조금 다른 모습이, 그러니까 이게 바닥을 잡는다라는 뜻은 어쨌든 뭐 저희가 예상하지 못하는 이제 이슈들이 발생을 하면서 실제 개선되는 건데 최근에 분위기는 네. 계속 이게 이제 개선을 좀 가리키고 있는 그런 분위기로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실적이 둘 다 안 좋은 업종이었지만 저희가 좀 시각을 달리해서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. 알겠습니다. 말씀하신 대로 이제 시장이 좀 좋게 받아들이고 있는 긍정적인 모멘텀이라는 부분도 있는 상황이고 실제 실적의 흐름을 보더라도 실적 흐름에 대한 전망이라는 관점에서 이제 바닥에서 더 미끄러지지는 않는 모습이 현재 나타나고 있고 하다 보니 그래도 좀 화학업종과는 차별화해서 긍정적으로 볼 수 네. 있을 만한 부분도 있지 않을까라는 관점에서 이야기 드렸습니다. 자, 이렇게 업종별로 좀 쪼개서 이야기를 나눠봤어요. 이익에 대한 민감도가 높아지는 구간이다라는 이야기를 하셨고 때문에 좀 더 세세한 확인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. 오늘 어닝스 리비전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할게요. 유명한 애널리스트 함께했습니다. 고맙습니다. 감사합니다.